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5 시즌 미국 프로축구 챔피언을 가리는 MLS컵 플레이오프가 시작된 가운데 손흥민 선수를 영입한 LAFC가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의 우승 대항마가 될 거라는 현지의 전망과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채널 중 하나인 ESPN의 전문가 분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ESPN-FC는 손흥민 선수 합류 이후 비약적으로 상승한 LAFC의 성적에 대해서 표로 소개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에 있는 민의 MIN 스펠링을 WIN으로 바꾸어 손흥윈이라는 언어 유희를 시도하면서 승리를 LA에 가져온 손흥민이라는 의미의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죠. 손흥민 선수 합류 이후 LAFC의 성적이 승점 24점으로 MLS 전체 1위이며 26득점으로 최다 득점 2위, 골 득실차는 플러스 14로 1위, 그리고 득점 기회 창출은 132회로 3위라며 손흥민 합류 이후 LAFC는 확실한 우승 후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 출신 수비수 MLS 레전드인 브라이언 던세스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 9경기에서 9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 수비수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막기 어렵다고 전문적으로 설명했던 방송 내용도 화제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 손흥민 선수에 대한 미국 현지의 감탄과 감동의 실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또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MLS컵 플레이오프 우승 경쟁 과정의 포스터, 역시 그 중심에는 득점왕이자 MVP인 리오넬 메시가 있지만 그 근처에 있는 선수가 바로 LAFC의 손흥민,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토마스 밀러입니다. 밀러의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FC 댈러스와 경기하고 손흥민 선수의 LAFC는 오스틴과 경기, 그리고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는 미국 FA컵인 US 오픈컵 우승팀인 내슈빌과 경기하게 되는데요. 포스터에 보시다시피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손흥민, 메시, 밀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축구 전문 기자 페이비언 렌크 기자는 손흥민 선수의 대형 벽화가 LA 도심을 장식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영상으로 올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이후 미국이 Becoming a soccer country, 축구의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축구에 대한 미국 현지의 관심이 손흥민 선수를 통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 현지의 최고 전문 기자가 소개한 것이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에서의 축구 인기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것이 그 큰 발전과 도약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방송사 ESPN에서 축구 전문 프로그램 ESPN-FC, 그중에서도 미국 축구, 북미 지역 축구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풋볼 아메리카에서 MLS 플레이오프를 전망하고 우승팀을 예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요. 이 전체 내용, 여성 진행자와 세바스티안이라는 남자 진행자, 그리고 남성 출연자 패널이 이야기하는 분석 내용 중에서 손흥민과 메시 중에 누가 우승할 것인지에 대한 경론이 벌어졌거든요. 그 전체 분석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진행자가 올 시즌 MLS컵 플레이오프에 대한 얘기, 대진표를 보십시오 하면서 이야기 시작하는데요. 세바스찬, MLS컵 우승 후보는 어디인가요? 인터 마이애미, 샌디에고, 밴쿠버, 필라델피아, 아니면 LAFC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이제 전문가들의 답변이 나옵니다. 진행자인 세바스찬이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선 우승 배당률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우승 배당률을 속에서 가장 큰 배팅을 할 수 있는,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팀을 고른다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우승 확률이 인터 마이애미가 플러스 500, 샌디에고가 플러스 600, 밴쿠버도 플러스 600, 필라델피아가 플러스 650, LAFC가 플러스 800으로 가장 확률이 낮고 가장 배팅했을 때 수익이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는 LAFC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서부에서의 3위에 있는 팀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 때문입니다. 바로 드니 부앙가와 손흥민 선수 때문입니다. 이 두 선수가 함께 굉장히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줬고 너무나 잘했거든요. 특히 손흥민 선수는 10경기 정도밖에 뛰지 않았지만 두 선수가 합쳐서 무려 43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최근에 꽤 뜨겁게 활약을 하고 있고 리그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이 불붙은 실력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LAFC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고요.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손흥윈이라고 이제 언어 유희로 손흥민 선수가 이기는 남자다, 승리 흥민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합류 이후에 실제 지표가 LAFC가 거의 MLS의 최상위권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세바스티안 진행자는 훌륭한 팀이 별로 아니라고 할 수 있었던 내슈빌을 상대로 인터 마이애미가 경기했던 걸 봤는데 경기 초반 30분 만에 3-4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플레이이긴 했지만 그게 사실은 평소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가 그랬다. 메시가 정말 뛰어난 팀이긴 하다. 그러나 메시가 아무리 잘해도 수비력이 부족한 상태로는 우승할 수가 없다. 인터 마이애미가 공격은 잘하는데 수비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플레이오프에 가서는 우승권 팀을 만난다면 그렇게 활약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남성 패널, 이제 리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 남성 패널이 얘기를 해요. 밴쿠버를 왜 자꾸 빼시나요? 하면서 토마스 밀러의 밴쿠버를 유력한 우승으로 보면서 LAFC가 MLS컵 결승전에 가려면 일단 인터 마이애미를 만나서 이길지 메시와 손흥민의 대결이 이르기 전에 밴쿠버를 통과해야 된다. 손흥민과 밀러의 대결이 먼저 펼쳐질 것이다. 들어보세요 하면서 내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뜨거운지 부안가가 얼마나 뜨거운지 뭐 얘기하는 거 이해하지만 상당 기간 LAFC는 팀 자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팀이고 손흥민 선수를 빼고 보면은 LAFC는 그 부족했던 팀 그 자체였다라고 LAFC 팀의 전력은 아쉽다. 손흥민이 왔어도 우승 전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남성 진행자가 아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온 뒤를 봐야죠. 그 전의 팀은 지금의 팀이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온 뒤에 LAFC가 실망스러운 경기한 적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아닌데요. 물론 전반기에 당신이 말한 대로 LAFC 굉장히 부족한 팀이었고 아쉬운 팀이었고 제 사촌도 시즌 초반에는 LAFC가 우승 못할 거라고 베팅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기준의 LAFC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성 패널은 또 반박한 게 정규리그 최종전이었던 콜로라도와 비겼던 결과를 얘기합니다. LAFC가 콜로라도를 상대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LAFC의 문제입니다. 그런 경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힘든 경기를 치르고 나서 체력이 빠진 채로 신시내티나 콜럼버스를 만나게 될 텐데 체력적으로 더 힘든 상태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 더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인터 마이애미가 우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밴쿠버와 인터 마이애미가 결승에서 붙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나 인터 마이애미는 결국 리그 최고의 선수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있으니까 결국 우승은 메시가 한다. 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자 남성 진행자 세바스찬이 역할이 좀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행자가 본인이 과거에 이제 메시를 좀 지지했던 편이었고, 오히려 이 패널이 메시의 우승, 인터 마이애미의 우승을 조금은 반대하고 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역할이 바뀐 것 같다, 입장이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성 진행자가 정리하면서 이제 서로의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이제 세바스찬은 LAFC를 지지하고 이 패널은 인터 마이애미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자는 그럼 인터 마이애미가 팀적으로 LAFC보다 낫다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러다 남성 패널은 아직 우리는 LAFC가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못 봤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와서 잘하고 있긴 한데 어려운 순간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걸 못 봤잖아요. 지금까지 순조로운 일정이었잖아요. 강팀 안 만나봤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이제 옆에서 남성 진행자 세바스찬이 좀 껴들어요. 어찌됐거나 이제 남성 패널은 손흥민 선수와 함께 했을 때 진정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고 이 위기를 겪어보지 못했고 강팀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LAFC가 그 어려움을 플레이오프에서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 마이애미가 어떤 팀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수비적으로 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둘의 의견 차이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남성 패널은 결국 손흥민 부안가 뛰어난 선수 맞지만 그 둘 다 리오넬 메시에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세바스찬 남성 진행자는 저는 언제든지 한 명보다는 두 명을 택합니다. 메시 한 명 잘하지만 LAFC는 손흥민과 부안가 두 명이 잘한다. 그러니까 LAFC가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서 정리하게 됐는데요. 누가 그러면 예상을 잘했을까? 누구의 예상이 적중할까? 방송 시즌 끝나고 다시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이 예측 내용, 분석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손흥민이냐 메시냐 그 경론이 정말로 미국 현지 방송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이드 LAFC에 출연한 미국 대표 출신 수비수 브라이언 던센스의 손흥민 선수의 최근 9경기 9골이 가능했던 그 비결, 센터백 입장에서 알고도 손흥민 선수를 못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정밀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 전체 내용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9경기에서 9득점 1도움이에요. 10경기 9득점 2도움이죠. 정말 좋아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부안가와의 연계, 그리고 이 팀의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 오는 위협이 정말 엄청납니다. 마치 저는 이것이 전직 제가 센터백 출신으로서 제가 커리어의 정점에 있을 때 이 선수들을 상대한다면 이 선수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들을 이제 신장 쪽을, 그러니까 이제 장기를 주먹으로 찌르거나 몸으로 부딪혀서 공을 떨어지게 하거나 플라잉 타코라는 이런 모든 행동, 격투기라도 해서도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막아야 될까 생각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뛰기 때문이고 잘 뛰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일반적인 인식과 소통이 있어야 서로 이런
화학적인 결합이 있어야 가능한데 당시 콜로라도 수비수인 맥소와 홀딩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비수들은 계속해서 이 둘을 막기 위해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뒤를 확인하고 또 안으로 당겨 들어오는 움직임도 봐야 되고, 오히려 큰 선수와 빠른 선수 이런 조합이었다면 오히려 막기가 편할 수 있는데 바람처럼 뛸 수 있는 두 명의 게다가 큰 선수를 마주하는 건 정말 다릅니다. 손흥민, 부한과 빠른 선수 둘 다 윙어인데 또 그 선수들이 피지컬도 좋다? 이러니까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말의 요점은 18야드 박스, 페널티 박스 밖에서부터 드니와 소니를 막아야 된다. 두 명의 투톱이 박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달려들어온다. 이미 여러 선수를 무너뜨리면서 공간을 달려들고 있다. 또 이 선수들이 달려들어왔을 때, 투톱이 치고 들어왔을 때 중앙 미드필드인 델가도도 들어오고 공격 미드필드인 틸먼도 들어오고 윙백인 팔렌시아도 들어오고 홀링세드까지 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보조적인 움직임도 좋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는 죽음을 무릅쓰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나가서 총공세를 펼쳐서 막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좋다. 근데 이게 또 가능한 게 소니와 드니에 대한 믿음, 이 선수들이 공격을 할 때 공격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이 선수들이 골이나 어시스트, 터치 그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항상 위협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축시키고 물러서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들의 존재만으로 위협이 되면은 그 대형 자체가 우리 팀에 엄청난 불안감을 심리적으로 주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콜로라도가 경기 전반전에 낮은 블록 밑에 내려서서 주저앉아서 경기를 한 이유다. MLS에서 이렇게 라인을 내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강등이 없는 리그인데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냐? 결국 부한가의 단 한 번의 좋은 스루 패스로 손흥민 선수가 맥소를 지나쳐서 폭발적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스텝 오버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잘라내고 잭 스테픈 골키퍼의 얼굴 옆으로 공을 세게 찬다는 골이 나오니까 와, 이거 또 당할 수 있겠다 싶어갖고 물러서고 내려서고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효과, 결국 우리가 공격수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냐고 판단을 한다면 존재 자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1순위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손흥민 선수다. 그래서 사실 실제 겪어보면 못 막는다. 저 전무가 패널에게 한마디 하는 것 같아요. 손흥민이 진정한 어려움을 못 겪어봤다. 어려운 팀 못 만나봤다. 손흥민이 있기 전에 LAFC 워낙 안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왔다고 해도 플레이오프에서는 안 될 거다 하는데, 손흥민을 실제로 맞닥뜨려 보면 이 한 명 온 게 얼마나 팀을 잘하지게 만드는지, 이 한 명의 존재가 얼마나 경기력에 차이를 만드는지 느끼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지는 못하고 있지만 LAFC의 주장으로서 손흥민 선수와 경기장 밖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선수죠. 에런 롱이 LAFC의 구단 방송 인사이드 LAFC에 출연해서 손흥민 선수가 처음 LAFC에 입단하고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왔던 리그스컵 티그레스와의 경기 당시 디렉터 박스에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그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단순한 잡담과 농담 수준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나 감동했던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에런 롱이 밝힌 당시 손흥민 선수와의 대화, 첫 만남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 에런 롱을 감동하게 했던 손흥민 선수의 준비 자세에 대한 얘기, 진행자 렉스의 질문부터 에런 롱의 답변 내용까지 전체 내용 해석해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스가 손흥민 선수가 도착했을 때 당신이 디렉터 박스에 있었고 솔직히 그와 말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봤고, 에런 롱은 물론이죠. 정말 놀라웠는데요. 사실 그 경기는 제가 부상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참석했던, 경기장에 왔던, 홈 경기장에 왔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통증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기도 했고 몇 달 동안 발을 올려놓고 있기도 했고 그런 힘든 시간을 거치고 저도 밖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경기장에 오자마자 사람들이 야, 손흥민 선수가 저기 위에 와 있어. 너도 디렉터 박스에 가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왜냐? 구단주들이 주장인 에런 롱 당신이 박스에 가서 손흥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적응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뭐 상관없다, 뭐 좋은 일이다, 손이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고, 사실은 실제로 가서는 악수만 하고 내려오자, 간단하게 인사만 안부만 묻고 내려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옆에 앉으라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고, 실제 손흥민 선수를 처음 만났는데 바로 옆에 앉아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경기를 보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제가 손흥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또 MLS 중계 화면에 꽤 오래 잡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밈이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타코 트럭이 어디인지 얘기하고 있다, 맛집을 추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렉스가 정말 그런 얘기를 했나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런 롱이 에이 그건 아니죠.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단 손흥민 선수에게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팀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당신도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런 좋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손흥민 선수 당신에게 이적에 대한 많은 선택지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도 그에 대한 이적설 소문 들었지만 브로 이제 우리 형제가 됐어요. 우리 팀에 온 결정 잘한 거예요. 나를 믿고 한번 잘 지내봐요.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당시가 주중 저녁 수요일 경기였는데 우리 서포터들이 있는 3위, 5위 구역이 정말 열광적이다. 이 팬들 정말 항상 좋은 응원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경기할 때 정말 좋은 응원 보여줄 거다. 우리 정말 행복한 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사실 손흥민 선수가 밖에 알려져 있는 이미지처럼 가장 정말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긴 했는데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어떤 사람일까? 그냥 착한 사람이겠지, 좋은 사람이겠지,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만난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저도 그렇게 만났을 때 처음에 농담을 하더라고요. 정말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서 처음 본 사이인데 친근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찌됐거나 뭐든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우리가 우승해야 합니다라고 저한테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우승해야 합니다. 우승할 거예요. 우승한다는 얘기를 손흥민 선수가 엄청 하더라고요. 이게 박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올 시즌 우리 우승해야 됩니다. 우승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나저나 주말 경기 결과 봤어요? 라고 하면서 지난 주말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 결과를 다 알고 다 보고 온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팀과 이 팀이 이겼다니 하면서 MLS를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팀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손흥민 선수는 저와 얘기를 하면서 이 경기 결과 봤어요? 이 팀 봤어요? 96분에 골 나온 거 그거 봤어요? 그거 운 좋은 골 아니었어요? 하면서 MLS 지난 주말 경기를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진행자 맥스가 노 하면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에런 롱이 얘기해요. 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합니다. 그리고 순위표에서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던 팀이었는데 그 팀이 96분 같은 늦은 시간에 운 좋게 골을 넣어서 이긴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완전 우리 팀의 우승을 위해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손흥민 선수에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진행자 맥스는 그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생각이 났다는 듯이 그때 드레이어의 활약이 통제 불가였죠. 드레이어 바로 19득점 19도움을 정규리그에서 기록했던 이 샌디에고 선수의 골이 터졌던 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봤다라는 겁니다. 에런 롱은 이어서 LAFC 경기를 보면서 그날 티그레스와의 경기에서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뛰면서 엄청난 드리블로 골을 넣었거든요. 저 젊은 친구 손흥민 선수에게 얘기하면서 다비드 마르티네스라는 선수인데 정말 대단한 선수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손흥민 선수가 베네수엘라 선수죠? 라고 대답을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알아보는 거. 저도 알아요. 우리 팀 선수도 다 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니 부앙가가 누군지 아냐고 손흥민 선수에 물어봤더니 드니 부앙가 하이라이트 영상 다 봤습니다. 부앙가 대단한 선수더라고요. 저 부앙가와 함께 뛰는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손흥민 선수가 이미 우리 팀을 다 알고 있고 다 조사하고 왔다. 우리가 어떤 순위에 있는지, 우리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있고 누가 잘하고 있고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를 이미 입단식한 그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사실 바로 뛸 줄 몰랐는데 제 첫 몇 경기가 시카고 원정, 뉴 잉글랜드 원정 이런 경기인 것 같던데 그 도시들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장 바로 뛴다고? 지금 경기 뛴다고? 정말 내가 여기 가서 뭘 해야 되지? 이제 뭘 하면 되지? 그걸 알아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적응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온 게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대화하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MLS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럼 이제 내가 딱 맞는 사람 맞다. 내가 얘기해주겠다. 이 경기장들 나는 수천 번도 와봤다. 다 하나씩 알려주겠다. 자, 동부 원정 경기는 인조잔디 경기장일 거고 추울 겁니다. 그런 얘기들, 원정 경기의 상태와 환경, 날씨 다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인사만 하려고 올라갔던 순간이었는데 정말 경기를 보면서 많은 축구 얘기하면서 바로 우리 팀이 우승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잘 해나가야 되고 내가 뭘 얘기해줘야 되는지 그런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MLS컵 와일드카드 매치는 이미 치러졌습니다. 시카고 파이어와 올랜도의 경기에서는 동부 컨퍼런스 8위에 해당하는 시카고가 올랜도의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필라델피아 유니온과 경기하게 됐고요. 포틀랜드 팀버스가 레알 솔트레이크의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리그 8위를 차지한 팀이 와일드카드 매치에서 승리했습니다. MLS컵 1라운드 경기는 인터 마이애미가 문을 여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메시의 마이애미가 내슈빌과 경기합니다. 이어서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는 토마스 밀러의 밴쿠버와 FC 달러스가 경기하고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LAFC와 오스틴의 경기는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MLS가 공식 채널을 통해 소개한 MLS 플레이오프 이미지 그래픽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로 형상화돼서 나오고 메시 캐릭터, 밀러 캐릭터도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MLS의 주인공이자 최고의 스타로서 밀러 메시와 펼치게 될 우승 경쟁, 그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미국 현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생생한 정보, 진짜 뉴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